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61페이지 10년대부터 45년까지 항일무장운동을 펼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의열투쟁을 펼치신 분들 한 두 분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의열투쟁이라는 거 독립군대가 아닌 그냥 국내외에서 어떤 비밀조직을 결성해서 일제의 식민통치기간을 폭파한다거나 뭔가 일본인을 사살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을 보통 의열투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하시죠? 임시정부가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뭐 연통제 교통국가 같은 비밀조직이 유지가 되던 와중에 일본에게 발각이 돼서 조직 활동이 되게 위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맹에 우리를 다스려주세요라고 독단적으로 청원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게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 시점 속에서 31년에 김구루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한인애국당에 소속되신 두 분의 그 거사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2년에 이봉창이라는 의사가 있었고요. 같은 해에 윤봉길,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 많이들 아시죠? 이 두 분의 엄청난 거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이봉창 의사는 일단 선생님이 지금 의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관수는 열사라고 보통 표현을 했잖아요. 이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은 일단 열사는 그냥 맨몸으로 일본의 항거에서 투쟁을 했던 사람을 보통 열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의사는 어떤 무기를 활용해서 뭐 기관을 폭파하거나 뭐 일본인을 사살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통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겨눠서 죽였다는 안중근 의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봉창 의사는요,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인물로서 32년에 도쿄에서 그 일본 국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는 곳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폭탄을 던져서 일본 국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세웠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어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운동을 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폭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폭탄을 던졌지만 불발이 됐고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결국 그 해 32년에 사형 판결을 받고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 꼭 기억을 하시고요. 불발이 됐어요. 실패는 했지만 그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엄청나게 큰 교훈을 줬고 엄청나게 큰 그 독립의지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펴준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같은 해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이 윤봉길 의사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상하이라는 곳을요, 일본이 결국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상하이라는 곳에서 일본이 상하이 점령을 축하하는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그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걸 축하하자라고 해서 축하 파티를 연 그 장소에서 윤봉길 의사가 결국 폭탄을 투척을 하고 그 폭탄에 맞은 그 일본의 거의 수뇌부들,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지만 그 도시락 폭탄과 그리고 물통 폭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 상하이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는데 그 축하 파티 열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좀 파티가 길어질 거니까 도시락을 싸우세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들은 이 윤봉길 의사는 이봉창 의사가 던진 폭탄은 불발이 됐어요. 되게 값싼 폭탄이었나 봐요. 근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거사를 단행하고 있으니까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영국제 엄청나게 좋은 폭탄을 사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시락 폭탄은 가슴에 품고 그 물통 모양으로 생긴 그 폭탄을 던져서 그 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본의 수뇌부들이 죽었다라는 거 엄청나게 큰 거사를 치렀고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성공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서 결국 그 해 윤봉길 의사도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25살이에요. 25살 받게 되지 않은 그 청년이 결국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데 중국에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지도자 장제스가 윤봉길의
사건을 두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 한 명이 단행했다라고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윤봉길 의사가 이 거사를 단행하러 가기 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던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본인의 시계와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윤봉길 자네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6원짜리 되게 비싼 시계인데 내 시계는 2원짜리밖에 되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계를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윤봉길 의사가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이 시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선생님께서 차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로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봉창 선생 의사와 우리 윤봉길 의사의 의열투쟁 이 두 분은 기억을 했으면 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과 또 의열투쟁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다짐을 했는지는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정말 그런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정말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